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저희는 이제 6월과 7월 2달 동안 웨비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코딩 캠프 진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도와주실 분들을 모실 수 있느냐에 따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도 코딩 캠프는 8월쯤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6월에는 이미 준비된 웨비나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6월에 나머지 웨비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무료 로컬 AI LLM을 찾고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나 필리핀, 브라질 등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써라, 클로드 코드 맥스를 써야 한다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리핀이나 폴란드 혹은 멕시코나 브라질에 살고 계신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미국인들이야 클로드 코드 맥스는 한 달에 고작 몇백 달러밖에 안 된다고 쉽게 말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외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클로드나 커서 등의 서비스 도구의 비용이 실제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보유하신 하드웨어 스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를 실제로 계산해주는 도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과 이들을 어떻게 서로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PC에서 AI를 구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LLM을 네트워크 전체에 연동해 거대 언어 모델, 즉 LLM 기능을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스마트폰과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을 위해 여러분의 휴대폰을 완벽한 개인용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컬 AI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보안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소스 코드가 동의도 없이 바깥으로 전송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유럽의회에서는 새 규정을 도입해 미국산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대체할 완전히 유럽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경쟁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미국인이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영국인이라는 점도 그렇습니다. 정치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미국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든 않든, 그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유일한 정치는 탭을 쓸까 아니면 공백을 쓸까이고, 저에게 유일한 종교는 델파이입니다. 어쨌든 유럽연합은 미국의 영향을 배제하고,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유럽에 계시고 미국의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이 여러분의 코드를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웨비나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텍사스주가 법정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텍사스에서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가 즉각적인 법적 도전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겼습니다. 이 법안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연령대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앱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면 사용자의 연령대를 판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용자가 아동인지 아닌지를 앱이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나쁜 아이디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려는 콘텐츠를 연령 제한이 있는 그룹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아닌지를 API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웨비나에서는 바로 그 API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을 보니 데이비드 아이님께서 의견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나의 사망 소식은 크게 과장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데이비드님은 현재 회복 중이십니다. 제가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댓글에 뇌졸중이었다고 직접 밝혀주셨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저희 곁에 건강히 계셔 주십니다. 데이비드님은 정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는 데이비드님과 이메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영감이자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기쁩니다. 여전히 숲속에서 지내고 계시고 가족분들이 잘 보살펴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웨비나 이야기를 하죠. 다음 주에는 이런 연령 제한 규정 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라이브러리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다루지만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무엇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려 여러분의 개발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VCL 때 파이어몽키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MVP 분들 중 한 분은 엄청난 파이어몽키 애호가이고 저도 파이어몽키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르코 칸투는 확실히 VCL 편입니다. 어쩌면 마르코를 초청해 VCL의 강점과 VCL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이 둘은 모두 델파이와 C++ 빌더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이어몽키는 C++ 빌더에서도 작동합니다. 다만 C++ 빌더의 파이어몽키가 지원하는 타겟 플랫폼은 적습니다. 반면 델파이에서는 모든 플랫폼들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어쨌든 VCL과 파이어몽키 중 어느 쪽이 더 좋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비드님을 향한 안부를 댓글에 적어주고 있으시네요. 데이비드님은 웨비나가 있을 때마다 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지칠 줄을 모르십니다. 본인 말씀대로 반쯤 은퇴하신 상태이신데도 변함없으십니다. 카이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군요. 네, 잠시 후에 카이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님의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여전히 회복 중이십니다. 지금은 컴퓨터보다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월 30일에는 개발자 관계팀의 전임자였던 짐 매키스 씨가 저와 함께합니다. 짐 매키스 씨는 AI에게 여러분의 소스 코드 베이스를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진행되는 이 웨비나는 로컬 AI와 클라우드 기반 AI 둘 다 다룹니다. 혹시 AI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AI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개발 콘텐츠도 웨비나 일정에 넣어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일과 23일 웨비나에서는 AI 관련 내용이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델파이와 C++ 빌더 자체를 다루는 순수 개발 관련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6월 말 웨비나는 모두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짐이 워낙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면 저 혼자 진행하겠지만 계획은 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짐과 함께 AI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날은 다른 주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AI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가장 원하는 기능 중 하나는 여러분의 소스 코드 기반과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을 AI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 주제를 6월 마지막 주에 다룹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드는 개발자 개인의 성향이 강하게 묻어나는 아주 사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 시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인들은 누군가의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시인은 숲을 노래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인 내면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따라서 시를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코드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코드를 충분히 많이 읽다 보면 그 개발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의 코드 기반을 작업할 때도 중요하지만 AI의 코드라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는 학습한 것만을 가지고 결과를 반복해서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AI는 그리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AI는 여러분에게 받은 질문들에 대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많은 델파이 코드 등을 학습했기 때문에 확률에 기반하여 답변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AI에게 여러분의 코드 기반을 제공하면 AI는 그 코드를 이해하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코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랙박스 내부를 들여다보며
AI에게 여러분의 코드 기반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월 일정을 잃었지만 아직 7월에는 어떤 주제를 다룰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주제나 콘텐츠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메일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카이를 출시한 직후에는 제 일상이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스타트랙의 스폭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수백 수천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메일을 환영합니다. 진심입니다. 때로는 이메일을 통해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제가 웨비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든 혹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든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는 엠바카대로 회사 전체의 리소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이데라 그룹 전체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웨비나에서는 제 말을 더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아이님도 와 계시고 모두가 인사를 나누느라 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파이어몽키를 열렬히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분이 바로 프랭크였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MVP이자 저의 좋은 친구이죠. 오늘 원래 프랭크와 무언가를 함께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분량이 전체 시간을 다 채울 정도로 많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워낙 훌륭한 발표자이기 때문에 조만간 꼭 세션에 모실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정말 엄청난 AI 관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델파이 프로피 MCP인데 줄바꿈이 매끄럽지 않군요. 보기 좋게 해드릴게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프랭크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프랭크는 수많은 MCP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AI에 관심이 많고 MCP 서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흥미로울 거예요. MCP 서버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곧 설명해드립니다. VCL 대 파이어몽키 주제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네요. 이 의견을 주신 분은 이스트 요크셔에 사시는 분입니다. 안토니, 당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도 잘 압니다. 피터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스튜어트님은 제가 앞서 누군가의 코드를 읽으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정 개발자가 쓴 코드를 보면 그 스타일만 보고도 누가 썼는지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정말 공감합니다. 코드라는 게 참 묘합니다. 구문이 굉장히 엄격하고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보니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코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코딩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로 카이입니다.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드디어 카이를 출시했습니다. 카이는 라드 스튜디오의 에이전틱 AI입니다. 게딧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정과 사용 방법은 곧 보여드립니다. 카이를 설치하면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완전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라는 AI 활용 기능을 넣었었고 최근 출시한 인터베이스 15.1에는 IB 콘솔 안에 AI 기능을 넣었습니다. 인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최신 버전의 IB 콘솔을 쓰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AI 챗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SQL 쿼리문도 자동으로 생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이 카이뿐만 아니라 IB 컨솔에서도 똑같이 연동되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배경화면을 새로 바꿨습니다. C++ 빌더, 델파이, 라드 스튜디오가 있고 카이의 새로운 로고도 보입니다. 카이는 델파이와 C++ 빌더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카이는 이번에 새로 나온 에이전틱 AI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무엇인지 먼저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개발자분들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AI 모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클로드 같은 모델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클로드의 웹사이트로 가서 가격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클로드의 가격 정책은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가격 정책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업계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일부 AI 업체들은 너무 무리를 하느라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제머나이는 확실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플랜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도록 현재 막아놓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료 플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드 스튜디오에서 코드 완성 기능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여전히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라고 추천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프로 계정을 통해서 클로드를 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정말 많이 하시다 보면 몇 가지 제약이나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자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때 꽤 답답해집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더 많은 일을 빨리 끝내려고 도입한 도구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카이가 아직 1.0 버전에 머물러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새로운 업데이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카이를 게딧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배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모어텔 컴배트 이 게임기에서 디펜더 게임이 실행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 이유는 유튜브의 폭력성 규정 때문입니다. 모어텔 컴배트는 과거에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그래픽의 폭력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데모 장면 중 하나를 보면 캐릭터의 머리가 뽑히고 척추가 그대로 드러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꽤나 직접적이고 잔인한 폭력 묘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폭력성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고릴라가 물건을 던지는 램페이지나 페이퍼보이, 혹은 디펜더 같은 게임들을 구동해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외부 AI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폴란드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100라는 금액이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누군가 새로운 유지보수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카이 혜택을 언급해달라고 요청하셨네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특별 세일 프로모션이 아주 독특합니다. 잠시 메인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카이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최대 40%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5% 할인 혜택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 에디션은 카이 추가 시 10% 혜택이 더 얹어집니다. 그래서 카이를 거의 무료로 받으시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납니다.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 카이를 구매하는데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카이에 대해 별도 가격이 책정된 것을 반기지 않는 고객들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모션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영업 담당자나 파트너사의 상담을 받으시면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가격이나 프로모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들은 인터넷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2년 뒤에 이 영상을 보다가 웹사이트로 가서 지금은 가격이 다른데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정확히 지금 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 이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의 프로모션은 엠바카드로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카이를 사실상 무상으로 넣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체 금액에서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이를 주문에 추가하면 전체 주문 총액에서 추가 할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는 영국의 국왕처럼 돈과 관련된 정산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참 독특하고 좋은 프로모션입니다. 저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여러분께 유용한 기술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역할은 차이가 크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마케팅 소속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클로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거나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로드나 커서 등의 시스템들을 쓰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또는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소스 코드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로드의 가격 정책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스 코드가 학습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 외부 AI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이 명시된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요약하자면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써야만 여러분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아는 많은 분들, 특히 저희 MVP 분들에게도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세션에서 AWS 컴포넌트에 대해 멋진 발표를 해주셨던 개발자인 리처드 해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비용을 더 내고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씁니다. 본인이 작업하는 소스 코드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의료 분야 관련 시스템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고, 그래서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플랜은 여러분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제출하는 코드와 클로드가 처리하는 모든 작업 내용을 AI가 학습하고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세부 조항은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답변을 줄 때 항상 AI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문을 붙이는데 저도 실수를 합니다. 어쨌든 개인 요금제도 한 달에 $100 정도입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전혀 저렴하지 않고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API 요금제를 기반으로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클로드에 질문을 던질 때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청구될지 예측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겁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 지인 중 한 분은 기존의 월간 $100짜리 플랜을 사용 중이었는데 이번 API 정책 변경 이후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무려 $1,500의 비용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디로 옮기거나 옮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스티브 와즈니액이 말하는 차세대 AI는 바로 실제 지능입니다. 맞아요. 와즈니액은 대단한 천재이지만 동시에 약간 엉뚱한 면이 있는데 바로 그 점이 그분을 훌륭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API 과금 체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는 것이 현실이고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대형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프라 비용이 들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 모델들을 학습시키는데도 이렇게 비싸다면 다른 대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소스 코드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온전히 로컬 PC 안에만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터나 처리 과정이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오직 사내 네트워크와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게 하려면 말이죠.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거나 회사의 강력한 보안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노하우를 AI에게 학습시키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올라마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라마 관련 QR코드를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올라마는 로컬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즉 추론 엔진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솔루션입니다. 어떤 기능을 제공할까요? 이것은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들을 여러분의 로컬 PC 안에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굉장히 고스펙인 맥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맥에는 올라마와 함께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LM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로컬 AI 진영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장격인 도구를 꼽으라면 단연 올라마와 LM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이 두 도구 모두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LM 스튜디오를 선호합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금 화면에 윈도우즈용 다운로드가 보이는 것은 제가 윈도우 PC에서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맥용도 있습니다. 제 맥에서 구동하고 카이와 연동하는 것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은 무엇일까요? 퀸 3.6, 젬마 4, 딥시크 등 많은 모델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저마다 다양한 변형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맞는 모델을 쓰면 됩니다. 이 모델들은 올라마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환경에서는 LM 스튜디오가 올라마보다 속도면에서 더 빨랐습니다. 물론 제 컴퓨터가 꽤 최신 고스펙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LM 스튜디오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LM 링크라는 기능입니다. LM 링크를 사용하면 AI 모델을 네트워크 내부의 메인 서버 PC에만 올려두고 다른 컴퓨터 즉 리소스가 부족한 노트북이나 PC에는 모델을 실행하지 않고 그저 메인 PC의 LM 스튜디오 서버의 링크만 연결해 AI 기능을 가볍게 공유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LM 스튜디오는 로컬리 AI를 통해 스마트폰 연동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서 완전히 로컬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클라우드나 외부 그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으니 보안이 좋습니다. 곧 직접 보여드립니다. 올라마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LM 스튜디오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저 저에게 더 익숙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컬 AI를 구축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AI 모델들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점입니다. 다운로드 용량만 해도 몇 기가바이트입니다. 실행 시에는 엄청난 양의 시스템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하드웨어 스펙에서 어떤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지 판별해주는 안내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 전임자이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짐 머키스는 나머.cpp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저는 직접 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의 설명에 따르면 나머.cpp를 사용하면 알러머나 LM 스튜디오보다 메모리를 훨씬 적게 소모하므로 리소스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만 초기 세팅 단계에서 설정해 주어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많고 완성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라이브러리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도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의 개인적인 픽은 제가 현재 유용하게 쓰고 있는 LM 스튜디오입니다. 자, 일부 모델들은 엄청난 양의 메모리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내 하드웨어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잘 작동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발자분들이 최고 사양의 그래픽카드나 수십 기가, 수테라의 초고용량 메모리를 보유하고 계신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하드웨어 스펙 중에서도 비디오 전용 메모리와 시스템의 램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진단해주는 아주 기막힌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LLM Pit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GitHub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금 QR코드를 띄워 놓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여기로 옵니다. 타이핑이 편하신 분들은 GitHub 주소로 직접 접속하셔도 됩니다. 개발자인 엘렉스 존즈가 만든 LLM Pit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정말 마법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잠시 후에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꽤 직관적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현재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모든 거대 언어 모델들을 목록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드웨어 사양, 즉 여러분의 장비에 탑재된 그래픽 카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용량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PC에 완벽하게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분이 로컬 AI 기능을 우연히 발견하셨다고 댓글을 적어주셨네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셨군요. 네, 만약 여러분이 로컬 환경에서 AI를 구동해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LLM 피트 도구를 가장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진단 도구입니다. 저 역시 이 도구 덕분에 제 컴퓨터 사양에 딱 맞는 최적의 코딩 전용 모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구 이름 그대로 최적의 핏을 찾아준 것이죠. 또한 호환되는 기타 다른 모델들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구는 해당 모델이 어떤 것에 최적화되었는지, 양자화, 즉 퀀터제이션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등 고급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양자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거대 언어 모델의 덩치를 줄여서 시스템 메모리에 잘 올라가도록 쪼개고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큰 파일을 압축 파일 형태로 최적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자화가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기술 문서를 찾아보세요. 대단히 흥미롭고 심도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리소스를 최소화해 메모리에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도구는 특정 모델을 구동할 때 예상되는 메모리 소모량도 정확히 예측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퀸 3.6 모델을 돌려볼까 하고 선택하면 사양을 체크한 뒤 이 하드웨어에서는 구동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혹은 사양이 아슬아슬하다면 보어더라인 즉 경계선이라고 알려줍니다. 보어더라인이라고 나오면 사실상 정상 구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혹시나 하고 몇 번 시도했는데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맥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송출하는 이 윈도우 PC는 구글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 제 맥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글 원격 데스크톱을 써본 적이 없다면 꼭 써보세요. 정말 훌륭하고 사용도 간편합니다. 주소창에 remotedesktop.google.com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해외 호텔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예전에 브라질의 호텔에서 호텔 와이파이로 먼 곳에 있는 제 윈도우 PC에 원격 접속해서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보안성도 완벽하죠. 늘 그렇듯. 저는 지금 엠바카데로 셔츠를 입고 있고 아이데라와 엠바카데로 회사를 공식 대변합니다. 그 외의 도구들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이것이 LM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현재 퀸 3코더 모델이 로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 뒤에 붙은 30B라는 표시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무려 300억 개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이 파라미터 숫자가 높을수록 AI 모델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이 숫자만 보고 더 똑똑하고 우수한 모델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구인 면접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지원자를 만나봤느냐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면접을 많이 볼수록 올바른 인재를 찾아낼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혹은 은퇴 자금 같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답변할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흡수하고 학습했다는 의미이므로 다음에 올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양자화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자화는 이 300억 혹은 700억 개의 방대한 파라미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파편화하고 압축했는지를 나타냅니다. 700억이라는 숫자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요즘 최신 모델들에서 700억 개 정도의 스펙은 꽤 흔합니다. 여기 수시 코더라는 모델은 용량 대비 매우 효율적이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짐 머키스가 권했습니다. 파라미터는 17억 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 이름 옆에 MLX라는 은색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만약 여러분이 맥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사양이 아주 고스펙이라면 이 아이콘이 보입니다. 제 맥북은 최고 사양인 맥북 프로 M5 프로 칩셋 모델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이보다 더 상위 프로세서 모델들도 있지만 M5 프로 칩셋 내부에는 MLX 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코어들은 거대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는 신경망 연산과 머신러닝 처리를 전담하는 특수 코어입니다. 따라서 모델 이름 옆에 M, L, X 표시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애플 실리콘에서 지원하는 머신러닝 코어를 갖춘 맥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모델의 처리 속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GGUF 포맷 모델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이상 빠릅니다. 참고로 GGUF는 일종의 파일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 .dbf 또는 .xls 같은 것입니다. 이 파일 형식은 거대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표준 파일 포맷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700억 개 혹은 75억 개의 데이터가 이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올라마, LM 스튜디오 등 대부분의 로컬 AI 툴들은 GGUF 포맷을 이해하고 지원합니다. 잠시 후에 이것처럼 클로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훌륭한 도구들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맥 환경에서 가속 성능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이 MLX 표시가 붙은 모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받아놓은 모델들입니다. 용량도 표시됩니다. 이 모델은 약 23GB입니다. 제 맥북은 SSD가 2TB라서 괜찮지만 일반 환경에서 무턱대고 모델을 받다 보면 금방 디스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시 코더는 짐 머키스가 추천하는 모델이고 저는 지금 띄워놓은 이 모델을 좋아합니다. 브라질의 델파이 커뮤니티의 전문가이신 랜더선 고메즈 개발자님께서는 젬마 42B 모델을 적극 추천하시네요. 12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구글 젬마 기반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죠. 저는 아직 써보지 않았습니다. 자, 대략적인 LM 스튜디오의 작동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외부에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LM 스튜디오의 설정에서 네트워크 연결 허용 옵션을 활성화하면 여기 보이는 특정 로컬 URL 주소를 통해 API 신호를 외부로 브로드캐스팅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라드 스튜디오의 카이 환경에서 연동을 설정하면 됩니다.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라드 스튜디오는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고 그 윈도우는 제 맥 컴퓨터의 가상머신 위에서 작동하는 윈도우 11암 환경입니다. 카이 설정을 보죠. 옵션즈 메뉴에서 카이의 채트 구역으로 갑니다. 로컬 모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LM 스튜디오 화면에서 봤던 로컬 URL 주소를 기억하시죠? 그 주소를 여기에 그대로 입력해준 뒤 테스트 커넥션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성공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현재 카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로컬 AI 모델들을 불러 목록 안에 보여줍니다. 제가 다운로드해 놓은 모델들을 아까 LM 스튜디오 안에서 보여드렸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모델들이 모두 카이의 환경 설정에서 나열됩니다. 즉, 카이가 LM 스튜디오의 로컬 서버에 성공적으로 접속했고, 그래서 해당 엔진을 연동해 온 것입니다. 이 목록 중에서 저는 퀸 3코더 모델을 선택해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완성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튜어트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특정 개발 언어, 예를 들어 C++ 같은 언어에 특별히 최적화되거나 편향된 LLM 모델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있습니다. 사실 델파이 언어에 특별히 최적화된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 링크를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웨비나가 끝나면 블로그에 관련 링크와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카이가 공식 출시되고 나서 너무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AI와 카이에 관한 기술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에 특화된 전용 모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댓글창에 DF3YT님도 그렇다고 확인해 주시네요. 그래요. C++에 특화된 모델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C# 언어에 최적화된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고도로 집중된 모델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델파이에 특화된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굳이 전용 모델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범용 코딩 모델들은 델파이 코드를 꽤나 훌륭하게 짜줍니다. 물론 HTML이나 CSS 수준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델파이가 전 세계 수많은 산업 전반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소스 코드들은 외부로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가 웨비나에서 우주위성을 제어하는 미션 컨트롤 시스템을 소개했었습니다. 궤도를 도는 유럽의 탐사선이 혜성에 착륙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의 미션 컨트롤 소프트웨어는 전부 델파이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델파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상호작용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델파이는 조용하지만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델파이로 개발된 대형 사례들을 밤새도록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안상 그 소스 코드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웹페이지는 다릅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웹페이지와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공개되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AI 모델들이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트를 긁어 학습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웹 코딩을 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AI 봇들이 웹사이트 데이터를 긁어가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엠바카대로 공식 웹사이트들만 해도 트래픽이 너무 빈번하고 과도하게 몰려서 AI 봇들의 무단 스크래핑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규칙을 최근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트래픽이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평소에도 연간 몇백만 건 이상의 정상적인 방문 히트 수가 발생하는데 AI 봇들이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긁어가면서 트래픽이 평소의 3배 이상으로 폭증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죠. 스카이프도 원래는 델파이로 개발되지 않았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맞아요. 몇 년 전까지도 그랬죠. 저희는 스카이프의 황금기는 델파이로 만들었던 시절이었다고 농담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고 단넷으로 교체되고부터 공교롭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델파이를 쓰지 않아서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이의 코드 완성 기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드 완성 기능을 원활하게 쓰려면 코드 완성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하드웨어에 맞게 모델을 찾아주는 LLM 핏을 실제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모든 모델들이 그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LLM 모델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거대 언어 모델들은 본질적으로 챗봇 형태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은 일반적인 텍스트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코딩은 약할 수 있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무료 티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 전 코파일럿가 유료 결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료 티어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완성 횟수는 일주일에 2000건 정도입니다. 즉, IDE 안에서 코딩할 때 흐릿한 회색 글씨로 코드를 미리 제안해주는 고스트 텍스트 기능을 원활하게 쓰려면 현재로서는 GitHub 코파일럿 엔진을 연동하시라고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저 역시 코드 완성을 가장 잘 처리하는 로컬 모델을 찾으려고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로컬 모델들이 있지만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현재는 GitHub 코파일럿을 추천합니다. AI 채트 설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AI 모델을 실행하고 네트워크 공유 옵션을 켜고 카이 설정창에 해당 IP 주소 URL과 포트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 AI 구동 환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주소 옆에 포트 번호를 보시면 1234입니다. 이 LM 스튜디오와 동시에 실행하지는 않지만 이 장비에는 올라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 올라마는 이것과 포트 번호가 다릅니다. 11534일 텐데 표시되는 포트 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접근을 허용하는 옵션을 켜면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상 머신에 있는 라드 스튜디오와 카이가 로컬 AI 엔진을 인식하고 연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로컬 AI를 가상 머신 환경에서 작동시키고 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F12 키를 눌러 화면을 전환할게요. 당연히 잘 됩니다. 실제로 카이 채팅창 안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뉴 로컬 세션을 엽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직원 레코드 데이터를 담을 적합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적겠습니다. 옵션을 리드 온리로 해놓고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드 온리인 경우 AI는 코드를 프로젝트 파일에 직접 쓰기 전에 항상 팝업을 띄우고 저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진행 상황은 카이 채팅창에 나옵니다. AI는 지금 코드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중입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제 메인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해 있고 맥 컴퓨터 내부의 가상 머신 위에 윈도우 OS를 띄워 라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동일한 맥 컴퓨터에서 LM 스튜디오 로컬 AI 엔진까지 구동하고 있습니다. 로컬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답변을 준비해서 돌아옵니다. 제가 리드 온리를 선택하고 지시했으므로 카이는 작업 중에 필요한 승인을 저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승인을 해야 이 AI가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만약 제가 리드 온리가 아니라 풀 액세스로 설정했다면 이런 확인 없이 바로 코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제가 리드 온리 모드로 켜둔 이유는 로컬 AI가 백엔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요청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AI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employee 2.pass 소스 파일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이미 tEmployee 클래스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클래스 구조를 요청에 맞게 업데이트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승인했더니 기존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해 tEmployee 클래스 안에 생년월일 필드, 나이 계산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 클래스가 어떤 구조로 짜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적어줍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우와, 그래도 로컬 AI라 그런지 클라우드 기반인 클로드보다는 속도가 느리네요 라고 말할 텐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초고속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는 클로드만큼 빠르지 않지만 체감상 클로드 속도의 최소 75% 이상은 거뜬히 나옵니다. 매우 훌륭한 성능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고화질 라이브 방송을 송출 중이고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했고 맥 장비 안에서 윈도우가 있는 무거운 가상 머신을 풀로 돌리면서 거대 AI 엔진까지 한 기기에서 동시에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맥 컴퓨터에서 백엔드로 실행되고 있는 데스크톱도 8개나 됩니다. 맥 사용자들은 이 상태가 얼마나 하드웨어에게 부담이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성은 외부 클라우드 AI 서비스에게 단 한 푼도 추가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상으로 이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실무 환경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 카이 채팅 안에서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아키텍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소스 코드를 리팩토링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델파이 7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최신 버전의 델파이로 마이그레이션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거대 언어 모델과 LM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물어보셨네요. 바어터님, 이 모든 시스템은 1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 무료입니다. 총 비용은 0원입니다. 물론 이 맥 컴퓨터는 제가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강력한 윈도우 컴퓨터나 게임용 PC가 있다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면 됩니다. 굳이 가장 최신인 비싼 그래픽 카드 모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최신 기술 규격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사양의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합니다. 사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속도가 약간 느린 것을 감안할 수 있다면 가성비 좋은 부품들로도 얼마든지 구동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GPU와 시스템 메모리입니다. 제 맥북은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제 맥의 사양이 궁금하면 구글의 애플
M5 프로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올해 9월이나 10월쯤 발표될 애플의 차세대 신제품 라인업에는 훨씬 더 많은 AI 코어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맥미니 크기만한 아주 작은 PC 중에서도 이러한 로컬 AI 모델 구동에 완벽하게 특화되어 설계된 가성비 좋은 장비들이 속속 출시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AI 활용 실제 사례가 1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컬 AI 환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댓글 창에 질문이 있네요. 혹시 이 로컬 LLM 기능을 라드 스튜디오 10.4 버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카이는 라드 스튜디오 안에 있는 패키지 관리자인 게싯을 통해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게시 패키지 매니저가 열리면 검색창에 카이라고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이를 찾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로드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 기능은 오직 라드 스튜디오 12와 13 버전 이상만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LLM을 사용하고 있다면 카이가 있어야만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카이를 통해 통합하지 않고 라드 스튜디오 안에 내장된 도구인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 설정창으로 가서 올라마 탭을 열고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올라마 서버의 로컬 URL 주소와 세부 정보를 이 필드들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용 채팅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카이만큼 IDE 깊숙이 엔진 영역까지 들어가서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하는 수준의 막강한 제어력을 발휘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에디터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AI 채팅, 버그 찾기 등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 기능은 12 버전과 13 버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카이는 12 버전과 13 버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는 이처럼 여러분이 구성하는 로컬 AI 엔진들을 연결해 IDE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로컬 AI 엔진들은 IDE 밖에서 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00% 오픈소스로 열려있는 생태계이니까 당연하죠. 그 일반적인 AI 기술을 보겠습니다. 제 맥북에서 터미널 창을 열게요. 먼저 명령창을 깨끗하게 비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클리어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 화면은 맥OS의 네이티브 터미널 창입니다. 여기에서 LLM 피트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하드웨어 진단 도구는 제가 미리 구축해 다운로드해 둔 것입니다. 이 도구의 GitHub 오픈소스 저장소 주소는 화면의 QR코드에 있습니다. 이제 LLM 핏 도구를 직접 써보겠습니다. 로컬 AI 구축에서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트님께서 그래픽 카드 메모리 스펙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바트님을 비롯해 사양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터미널 화면에 집중하세요. 이 도구가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구성할 때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고 스펙의 그래픽 카드를 고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가성비 좋은 중고 PC나 부품을 찾는다면 딥러닝 연산 인프라가 잘 구축된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제 박수 소리를 여러분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강력한 AI 기반 소음 제거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라는 이 무료 도구를 저는 수년 전부터 애용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그래픽 카드 덕분입니다. 이 윈도우 PC 자체는 5년 된 구형입니다. 즉, 최신 PC가 아니라도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 괜찮은 중고 PC를 저렴하게 구입해도 됩니다. 윈도우 PC의 램 스펙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 구형 윈도우 PC에는 16GB 램이 꽂혀 있고 원격에 연결한 제 맥북의 메모리는 48GB입니다. 확실히 고스펙 장비이긴 하죠. 다들 잘 아시는 마르코 칸투 델파이 제품 책임자님은 제 맥북 사양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워하며 장난 섞인 말을 던지곤 합니다. 제가 회사 지원을 안 받고 제 사비로 직접 거금을 들여 지른 장비인데도 말이죠. 자, 그럼 화면의 QR코드 주소에 있는 LLM 피트 도구를 터미널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독성 좋은 텍스트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어떤 정보들을 알려줄까요? 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들 전체가 나열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모델들이 현재 내 컴퓨터 사양에 맞는지를 실시간으로 매칭해줍니다. 화면 최상단을 보면 현재 제 시스템 사양이 자동으로 스캔되어 있습니다. 애플 M5 프로 18코어입니다. 메모리는 48GB 램이라고 정확히 파악합니다. 참고로 맥북 실리콘 칩셋의 메모리 구조는 독특합니다. 모든 CPU와 GPU 코어들이 하나의 초고속 메모리 풀의 다이렉트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의 네이티브 그래픽 가속 API인 메탈 기술도 지원합니다. 이 도구는 사소한 버그가 조금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올라마가 없다고 X표로 나오지만 사실 이 장비에는 올라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LX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도 틀렸습니다. 제 M5 프로는 MLX 지원이 강력합니다. 라마다 CPP가 없는데 환경 변수에 없다고 하네요. 경로 문제가 맞습니다. 도커가 구동 중이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맥북의 메모리 구조 이름을 댓글창에 적어주셨네요. 네, 유니파이드 램입니다. 고마워요. 맥은 CPU와 GPU가 램을 공유하는 초고속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를 사용하죠. 자, 진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무료인 공개 모델들을 알려줍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해당 모델의 출처를 알려줍니다. 이걸 보고 특정 공급자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출처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출처에 잭롱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군 못 믿겠어. 구글은 믿을만해 라는 분도 있고 구글만 빼고 다 좋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열은 유즈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발자들이 원하는 모델은 코딩용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퀸 3코더 넥스트처럼 말이죠. 이 모델은 제 장비와의 적합도가 마지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도 알려줍니다. 이 모델을 구동하면 제 메모리의 무려 85% 이상을 혼자 점유한다고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아도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이 모델을 구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터를 걸어 유스케이스가 멀티모달인 모델만 볼 수도 있고 허깅 페이스에서 나온 모델들만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텍스트 기반 명령줄 화면이라 낯설 수 있지만 수많은 모델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장비에 맞는 모델을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찾지 못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해 테스트할 여러 모델들을 찾을 때 이걸 사용해 대여섯 개를 골라 다운로드했습니다. 하단을 보면 사용법이 있습니다. 필터링하기, 모델 선택,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D는 가져오기 명령입니다. 그 모델이 있는 곳에서 받아옵니다. 자, 맨 위를 보겠습니다. 적합도가 퍼펙트인 것들입니다. 지금 맨 위에 모델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퀸 3.635B 모델을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들은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거든요. 또 다른 웨비나에서 진과 함께 다룰 주제인 퀀타이제이션 즉 양자화 정보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양자화는 가능한 낮을수록 이상적입니다. 양자화 설정은 어둠의 마법 같은 영역입니다. 즉, 직접 해보면서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퀀터제이션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스트 퀀트가 MLX 8비트라고 표시됩니다. 즉, 이 장비에게 가장 이상적인 양자화는 MLX 8비트라는 뜻입니다.
낯선 용어들이겠지만 관련 문서를 읽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중에는 예상 속도도 있습니다. 이 모델의 베이스라인 이스트는 제 환경에서는 초당 36.8 토큰이네요. 프랭크는 RTX 5090 기반 윈도우 데스크톱 환경에서 초당 131 토큰이라는 연산 속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제 윈도우 PC에서는 40 정도였습니다. 초당 토큰 처리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큰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를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근사한 레스토랑을 방문했다고 가정하죠.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여러분의 주문을 받으러 옵니다. 어떤 직원들은 손님들이 주문한 수많은 요리와 복잡한 옵션들을 메모지에 받아 적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기억만으로 완벽하게 서빙을 해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했거나 오랜 경험을 통해 주문 내용을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절대 잊지 않는 노하우를 터득한 분들이죠. 그것이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직원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가는 중에 다른 손님이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제목을 물어보면 그 직원의 주의가 흐트러지고 머릿속으로 그 노래 제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방으로 가려다 아까 5번 테이블 손님들이 주문한 게 뭐였더라 하고 기억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메모지에 꼼꼼히 기록해 그런 실수를 실제로 하지는 않겠지만요. 컨텍스트 윈도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머리에 담아둘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안해,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는 일이 생기듯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클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하고 연결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카이챗을 사용했던 걸 보겠습니다. 맨 처음 저는 직원 레코드를 담기 적합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줘 라고 했었습니다. 그건 매우 작은 컨텍스트입니다. 모든 AI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카이는 앞으로 할 작업을 알려줍니다. 클래스를 만들 거야, 이 작업을 할 거야, 저 작업도 할 거야 등 이 모든 작업들 역시 모두 컨텍스트입니다. 이 작업을 얼마나 많이 계속할 수 있는지는 컨텍스트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퀸 3코더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꽤 크게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모델에 따라 컨텍스트 윈도우가 엄청나게 큰 모델도 있고 작은 것들 즉 한도가 16,000 토큰이나 8,000 토큰인 것들도 있습니다. 에릭님이 의견을 남겼네요. 9070도 아니고 가격이 훨씬 저렴한 AMD 9060XT 그래픽카드의 16기가 비디오 메모리 세팅으로 초당 98 토큰의 속도가 나오는군요. AMD 그래픽카드를 쓸 때는 로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꿀팁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 권하지 못합니다. 맞는 걸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이 완전히 무료이면서 훌륭한 코딩 모델들을 얻는 길을 안내해드리고 LLM 피트 같은 도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짐은 오토 LLM을 씁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최적인 모델을 자동으로 골라주는 도구입니다. 다만 고사양인 제 맥북 프로에서는 조금 헷갈려 했습니다. 자, 카이는 이렇게 자신이 만든 클래스를 설명해줍니다. 저는 코딩을 하면서 지금 너무 신납니다. 제가 개발자로 일한 지는 아마 42년 혹은 그 이상입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역사적 순간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IBM PC가 최초로 공식 출시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PC 통신 시절을 지나 인터넷이 처음 태동하고 전화선을 연결해 모뎀으로 신호음을 들으며 어렵게 다이얼업 접속을 하던 시절도 있었죠. AOL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코딩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기대됩니다. 저는 코딩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도 매일 소스 코드를 짜고 있고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코더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의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AI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AI가 인간 개발자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AI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 위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하이 레벨 언어에 가깝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델파이 역시 엄청난 하이 레벨 고급 언어였습니다. 개발자가 기계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거나 레지스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죠. 델파이 컴파일러가 다 해줬으니까요. 지금의 AI 기술 역시 한층을 더 새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의 공식 발표 웨비나에서 벤님을 보셨을 텐데 그는 전문 개발자가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 소양이 매우 깊고 스마트합니다. 그는 카이를 사용해 바이브 코딩으로 훌륭한 계산기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델파이가 뭔지 이제 겨우 알아가는 수준이네도 말이죠. 시장에는 이런 AI 코딩 도구이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카이와 로컬 AI 모델에만 집중합니다. 맥북의 터미널 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LLM 피트입니다. 공개 모델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단 도구는 도대체 어디서 이 방대한 정보들을 가져오고 어느 저장소로 가서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걸까요? 댓글창에 저는 AI가 코딩을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AI 없이 코딩을 학습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동의합니다. MVP인 프랭크 로터는 AI 코딩 생태계에서 실제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최신 AI 기술은 작업의 99%를 해줄 수 있겠지만 가끔 예외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역시 인정합니다. 완전히 틀리거나 컨텍스트를 망각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거대 언어 모델이 실제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시킨 것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고쳐야 할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제는 영어가 새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AI를 고수준 언어 위에 새로 올라간 또 하나의 고수준 언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AI는 실수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사람이 개입해야 해결됩니다. 비록 코드를 직접 한 줄 한 줄 고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AI가 그 실수를 고치게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그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AI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AI는 고칠 수 있습니다. AI에게 그저 이 줄에 에러가 생겼으니 고쳐줘 라고 대충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가끔은 핵심을 놓치고 엉뚱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가 새로운 코딩 언어가 될 것이라고 한 통찰은 100번 옳지만 여러분은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째, AI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이 이끌어 주기 전까지는 그냥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둘째, 일단 AI가 작업을 해내면 그 결과가 기술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자기 입장에서 최고의 해결책을 내고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자 3명을 한 방에 모아두고 해법을 찾으라고 하면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개발자들의 본성이자 건강한 개발 문화입니다. 데이비드는 클로드 코드 덕분에 뇌손상인 상태에서도 복잡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AI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말 초입에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겠죠. 데이비드 씨도 저처럼 AI에 푹 빠져 있고 절대 멈추지 않으시네요. 뇌졸중이 속도 조절을 하라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최신 흐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미 AI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왔죠. 스튜어트님은 AI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니까요. AI에게 전달한 지시가 형편없으면 그 결과 역시 형편없겠죠. AI는 지능을 잘 합성하는 것이지
완전한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이 너무 일반적이면 답도 똑같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맞아요. AI에게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AI는 비서와 마스터카드만 넣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LLM 피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예측해줍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고 싶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초당 몇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 컴퓨터에서 퀸 3.5를 돌리면 거의 자원도 안 쓰고 초당 193토큰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파라미터 수 지표도 봐야 합니다. 이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많지 않습니다. 8억 7,300만 개라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짧은 답변이나 간단한 작업 정도를 잘 할 거예요. 하지만 모델이 다룰 수 있는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속도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페인트 칠할 때 빨리 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제대로 둘 다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초당 토큰을 많이 뽑아내는 초고속 모델을 고르는 건 좋습니다.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 모델들이 과연 클로드나 커서, 제머나이만큼 빠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로컬 LLM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완전히 영원입니다. 여러분은 LLM 피트 안에서 모델들을 찾을 수 있고 장비에 잘 맞는 모델을 다운로드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D키를 누르면 받아집니다. LLM 피트가 그 모델을 가리키도록 하면 되죠. 완전히 무료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루 종일, 매일 돌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작업을 잔뜩 던져놓으면 아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AI가 쉬지 않고 일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엔스로픽, 구글 등에게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도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해 제 AI를 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퀸 3코더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AI의 능력을 테스트할 때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영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 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AI도 있고 못 맞추는 AI도 있거든요. 이 모델을 여기에서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하나 만들고 채팅창에서 델파이를 누가 만들었어? 라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꽤 큰 모델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에서 5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서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잠시 댓글을 보겠습니다. 프랭크가 글을 달아주었네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제가 로컬 모델들을 테스트한 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내용을 3부작 블로그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프랭크,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야겠네요. 프랭크는 정말 좋은 기고를 작성합니다. 그의 블로그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 댓글이 있네요. 클로드에게 아주 복잡한 작업 문서를 제공하고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데이터 모델 문서도 만들라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혹시 제가 모델을 잘못 선택한 걸까요? 이상하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는 잘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질문에 잘 대답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장비에서 여러 작업들을 동시에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답변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15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오래 걸리지만 이 모델이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카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LM 스튜디오에서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모델을 선택하면 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구 추가 버튼을 누르면 넥 버전 1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여러 문서들을 스캔하고 학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끊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능을 켜면 AI가 내 코드 기반을 학습할 수도 있고 내 코딩 스타일 표준 문서도 불러와서 그대로 따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든 들여쓰기를 3칸으로 한다거나 대문자 Z로 시작하는 경우만 예외를 두는 이상한 저만의 코딩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두고 모델에게 제공하면 AI는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증가와 감소를 할 때 더하기 1, 빼기 2를 사용하지 말고 항상 인크와 데크를 사용해라라는 규칙을 문서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혹은 모든 코드를 예외 처리로 감싸도록 하라는 규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이든 문서에 담고 그 문서를 LLM에게 주면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을 텐데 제가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무언가를 생성할 때도 AI는 제 파일을 접근했었습니다. 다시 윈도우를 실행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열고 라드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이를 사용해 클래스를 만들 때 저에게 권한을 승인받는 요청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저희 프로젝트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드디스크에 접근해도 되는지 물어봤었죠. 카이가 승인을 요청한 이유는 여기를 리돌리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만약 풀 억세스였다면 묻지 않고 툴들을 실행합니다. 여기처럼 제가 어떤 파스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원하는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이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employee 2.pass라는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읽었는데 원하는 게 없다면 파일 수정을 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 안에 있는 tEmployee 클래스를 수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활동이 툴 사용에 해당합니다. 카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능력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로컬 LLM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모델마다 능력과 지원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여러 모델들이 있고 그 중에는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비전, 기능을 가진 모델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델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LLM 피트에 들어가면 비전, 기능이 있는 모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에게는 화면 디자인 스케치가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 이미지처럼 보이는 폼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 이미지에 있는 색상 팔레트를 그대로 사용해줘 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진행할 세미나 세션 안내 슬라이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여기 보이는 모든 색을 추출해서 그 색들을 사용해 폼을 만들어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 즉 색상 인식 기능이 있는 모델이라면 전달된 이미지를 실제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화 상자구나. 그리고 텍스트 박스도 있고 네이블도 있군 하면서 우리를 위해 폼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LLM이 비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비전을 지원하는 모델을 찾으려면 LLM 피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LLM 피트를 다시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의 터미널에서 LLM 피트를 실행했으니 그 화면을 다시 열겠습니다. LLM 피트는 모델의 기능들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비전을 지원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저런 기능이 있다. 일반 목적 모델이다. 등을 표시합니다. 퀸 3.5가 비전을 지원하는지 볼까요? 네, 비전도 지원하고 툴 유스, 즉 도구 사용도 지원하는군요. 그러니 이 모델을 사용하면 올라마나 LM 스튜디오 등에서 비전, 그리고 툴 유스, 즉 도구 사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잠깐 웹브라우저를 열고 웹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LM 피트에서 우리가 보았던 많은 모델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허깅 페이스입니다.
주소는 huggingface.co입니다. .com도 아니고 .co.uk도 아니고 그냥 .co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도움말 문서집을 보면 올바른 모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모델들이 나열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 모델인지, 어느 모델이 톱10에 해당되는지 랭킹 등등도 보여줍니다. LLM 관련해서는 허깅페이스가 사실상 기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모델 중개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모델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 무료 모델인지 또는 유료인지도 알려줍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유료 서비스를 구입하면 더 많은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돈이 안 드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모델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들이 나열됩니다. 무척 많습니다. 15,000개가 넘는 모델이 즉시 나옵니다. 모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표시됩니다. 물론 LLM 피트도 해줍니다. 앱별로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LM 스튜디오에서 동작하는지, 어떤 모델이 올라마에서 동작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만약 여러분에게 성능이 충분한 장비가 있다면, 물론 반드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 어딘가에 그 성능 좋은 컴퓨터를 한 대 놓고, 그것은 AI만 돌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딩은 다른 컴퓨터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로컬 모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협도 있을 것입니다. 클로드는 정말 뛰어납니다. 엔스로픽은 정말 훌륭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커서도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처럼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면, 네,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난 부자가 아니야라고 말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꽤 부유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AI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LLM 피트를 최소화하고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LM 피트 도구를 받을 수 있는 GitHub 페이지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맥북에서 다른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제 아이폰입니다. 원격으로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잠겨 있네요. 잠깐만요. 아이폰의 좋은 점은 이렇게 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폰에서 AI 도구를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컬리 AI라는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로컬리 AI가 무슨 앱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퀸 3코더 30B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연결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 맥 이름은 불칸입니다. 재미있죠? 제 뒤에 불칸이 서 있잖아요. 저의 다른 컴퓨터 이름은 바랄라입니다. V로 시작하는 이름을 쓰다 보니 컴퓨터가 많아지면 V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기 힘들 것 같긴 해요. 로컬리 AI를 사용하면 휴대폰에서 로컬 LLM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LLM을 휴대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LLM과 했던 대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했고 완전히 안전하게 이 아이폰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를 위해 AI가 자동으로 날짜, 시간을 저장하기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럼 지금 새 채팅을 만들고 대화해 보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델파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 사용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가 필요해. 라고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아이폰입니다. 자,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LM 스튜디오와 원격으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LLM에게 전달됩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지금 제 맥북은 LM 스튜디오과 LLM 모델을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평소보다 훨씬 느릴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할 것인가 빌렸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늘 있어왔던 질문이라고 하시는군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테스트할 때는 보통 4-5초 정도 걸렸습니다. 보다시피 AI가 클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아이폰에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글쎄요. 로컬리 AI를 사용하면 휴대폰에서도 여러분의 로컬 LLM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 여러분의 LM 스튜디오가 로컬 LLM을 연결하고 있어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이 진행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위로 스크롤해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코드 구문에 대한 강조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담기 좋은 클래스를 만드는 꽤 복잡한 코드입니다. 여러분은 게터와 세터가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들도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총 10여 초가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15초 안에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꽤 정확한 코드라는 점입니다. 또한 무슨 클래스인지 설명도 이렇게 제시해줍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요청만 했지만 이 클래스 작성을 요청할 때 유닛 테스트도 함께 만들고 이 클래스의 모컵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이폰 안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배터리가 충전 중인 게 보이시죠? 이건 제 와이파이입니다. 제 통신사의 신호감도도 보이실 거예요. 현재 시간은 1시 37분입니다. 이 모델은 네트워크 건너편에 있습니다. 무료 모델이죠. 우리는 로컬리 AI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리 AI의 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미리 열어놨거든요. 웹사이트 주소는 locally ai.app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원에 앉아 있으면서도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에게 시켜놓으면 만들어 올 거예요. 지금은 코딩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로컬리 AI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완전히 사적으로 보호되고 완전히 로컬에서 작동하고 완전히 무료이고 풀파워를 갖춘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델을 찾고 받는 방법도 앞에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비전에 특화된 모델들도 있고 문서 작성에 특화된 모델들도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도움말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여기에서 유스툴을 사용하라고 하고 여러분의 코드를 읽고 도움말 문서를 만들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는 중이든 상관없이 휴대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100% 사적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코드는 전혀 외부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엠바카데로의 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카이를 사용하는 동안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의 코드를 손대거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방식입니다. 또한 카이가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코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적인 것이고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건 그렇고 이 로컬리 AI 앱 역시 제가 소개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벌써 LM 스튜디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로컬 LLM들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LLM을 사용할 때는 이처럼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이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MCP 서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드 스튜디오로 가서 카이 설정을 보겠습니다. 툴스 옵션즈를 통해 카이 설정으로 가면 MCP 서버들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MCP 서버들은 여러분의 AI를 더 강화해줍니다. 그래서 AI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MCP 서버들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하나를 보겠습니다. 데브아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TMS에서는 여러분이 MCP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데 tmssoftware.com으로 가면 됩니다. 데브아트에서도 제공합니다. 데브아트의 MCP 서버로 이 모든 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베이스, 파이어버드, 액세스 등 매우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QL 서버, MySQL, 오라클, 포스트그레스 SQL도 연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로컬 AI에서 여러분의 이런 MCP 대상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브아트 MCP 서버로 세일즈포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다이나믹스 365, 퀵북스 온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MCP 서버들을 연결하면 여러분의 AI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보겠습니다. 프랭크가 운영하는 델파이 프로 p.de입니다. 이 사이트로 올 수 있는 QR코드를 화면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AI 에이전트들을 위한 MCP 서버들을 제공합니다. 코덱스, 클로드, 오그먼트 코드의 오기, 제미나이를 지원합니다. 오그먼트 코드는 많은 MVP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MCP 서버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델파이 MCP, 파스인덱서, 워드 MCP, 아웃룩, 지라, 에브리싱 MCP 등등이 있습니다. 혹시 에브리싱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브리싱은 제가 좋아하고 늘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매우 좋을 거예요. 제가 데드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즉시 찾아줄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드라이브들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제가 가진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모두에서 파일명에 데드라는 단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주었습니다. 게다가 지체 없이 바로 찾아줍니다. 보이드 툴스에서 만든 앱입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저는 에브리싱이 제공하는 이 기능이야말로 마땅히 탐색기가 제공했어야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랭크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MCP 서버들 중에는 에브리싱에게 말하는 MCP 서버도 있고 테이블 MCP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테이블을 다루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발표 후에는 프랭크에게 AI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해보겠습니다. 프랭크는 AI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니까요. 카이는 이렇게 어떤 MCP 서버들이든 연결해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를 멈추겠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개발자들 중에는 AI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이해합니다. 매우 존경받는 MVP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은 AI에 대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두 분 모두 100%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의견 역시 100% 존중합니다. 그 이유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면에서 장인정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두 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장인들이니까요. 그분들을 부를 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호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프로그래머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오랫동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옛날 영국 여권의 직업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런 호칭은 왠지 뭔가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라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직업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가 일상이 될 텐데 그때는 아마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절차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업명이 그다지 알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호칭이 생길 겁니다. AI는 사실 또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는 새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던 젠슨 왕의 말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AI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의견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카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로컬 LLM을 어떻게 찾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제 맥북은 LLM을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실행하느라 무척 부하가 컸을 거예요. 이 환경은 모두 제가 구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성했는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 구성이 클로드만큼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로드는 훨씬 더 많은 학습을 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상당한 금액을 엔트로피, 구글 등에게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플랜을 API 토큰 사용량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토큰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화폐입니다. 내 토큰 한도를 다 소진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흔합니다. 그러면 AI를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망치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못을 박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망치를 가지고 있다면 한도를 소진한 후에는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 게 AI 토큰 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한도를 두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공자들이 충분한 용량을 제공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토큰 한도가 로컬 LLM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장비 열대에서 로컬 LLM을 실행해도 되고 여러분의 코드를 학습시켜도 코드가 외부로 나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비용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지출은 한 번뿐입니다. 제 맥북은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괜찮을 거예요. 비싼 장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달 $100씩을 몇 년 동안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맥에서는 토큰이 소진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드웨어 구입은 예산을 잘 맞추는 게 문제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의 용량 등등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 제 맥북 구입에 지불된 금액인 $2,000~3,000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작동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댓글을 보니 토큰은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요? 라는 의견이 있네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코딩에 있어서 토큰은 돈이에요. 제공사들이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죠. 제가 지난 12월에 긴 웨비나 중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2026년이 되면 AI 제공사들이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천문학적이거든요. 엔트로픽이 시장에 상장되었을 때의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계적인 원유회사들보다도 가치가 더 크잖아요. 엔트로픽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엔트로픽에게 돈을 제공한다면 벤처캐피탈이든 투자은행이든 누구든 엔트로픽에게 몇백억을 투자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 몇백억을 다시 회수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몇백억을 장기 양도성 예금 증서 또는 채권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죠. 이자율이 몇 %만 돼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엔트로픽에 투자했다면 그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엄청난 도박이어서 누군가 몇백억을 잃게 되거나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려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엔트로픽 같은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월간 구독료로는 안 될 거예요. 충분한 수익이 안 될 테니까요. 미국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클로드를 구독한다고 가정해보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정도 수익으로는 현재의 투자를 정당화할 수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 토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AI의 사용 추세는 점점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사용하려면 클로드 API 등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에 있지 않다면 로컬 LLM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만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댓글에 IT 지원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 배우고 나면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웹 개발을 배우려고 한다는 분이 있군요. 네, 훌륭합니다. 실제로 LLM은 사이버 보안 분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지원 면에서도 로컬 LLM은 대체로 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 답변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LLM은 예측을 합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LLM이 내놓는 답변은 확률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함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뇌가 떠올리는 그 다음 단어는 아마 박수를 이 될 것입니다. LLM은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단어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냅니다. 코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된 질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합니다. LLM은 너무나 많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카이에게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제가 윈도우즈에서 라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그 안에서 카이를 열어서 요청을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제 라드 스튜디오는 지금 제 맥북 위에 윈도우즈 가상머신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맥북 본체에서 동작하고 있는 로컬 LLM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가상머신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라드 스튜디오에서도 카이를 실행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로컬 LLM을 연결하고 잘 작동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컬 LLM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이를 만든 것은 저희 엠바카데로가 했던 최고의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님이 댓글을 적어주셨네요. AI 실행은 관리 영역이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경력이 많은 개발자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개발팀장으로 일했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개발팀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화면을 잠시 다시 공유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라드 스튜디오는 윈도우 가상머신에서 실행되고 있고 제가 연결할 LLM은 맥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맥의 URL을 여기에 넣고 연결 테스트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바로 연결되고 제 맥에 있는 LLM 모델들을 가져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새 윈도우즈 VCL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창에서 열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라드 스튜디오를 이 모니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뷰, 데스크탑에서 세이브 데스크탑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IDE가 제 일반 작업 모니터가 아니라 이 화면에서 나타나도록 돌려놓겠습니다. 뷰, 카이챗을 선택하면 카이챗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카이챗 창을 IDE 왼쪽에 도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챗 창에서 이제부터 카이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대화를 새로 시작하려면 맨 위에서 새 로컬 세션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어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흐린 글자로 저는 카이예요. 뭘 구축하는 걸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저는 다른 걸 원했지만
결국 이 문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저는 카이예요. 도와주려고 여기에 있어요. 였습니다. 카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요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담기에 알맞은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적겠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자, 보냈습니다. 이 요청은 제 맥북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에 있는 장비입니다. 아시겠지만 맥북이 지금 너무 바빠서 이 요청을 처리하는 시간은 평소보다 더 걸릴 거예요. 게다가 라이브 방송 중인 걸 고려하지 않고 너무 큰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느릴 거예요. 프랭크의 댓글이 있네요. 바이브 코딩과 델파이 개발자의 차이는 우리가 프롬프트 3줄로 앱을 완성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죠. 저는 아주 간단한 데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발표 후 바로 이어서 프랭크 당신과 실용적인 AI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구축했으니까요. 프랭크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의 90%는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용 보조를 심하게 해왔고, 사용자들은 에이전트를 사용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니 이런 결말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댓글이 있네요. 맞아요. MCP 도구 호출 승인을 요청하네요. Yes to를 눌러 제가 말하는 동안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이미 해당 유닛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승인했습니다. 이것도 승인할게요. 우리는 AI를 메인눈으로 봐야 한다, 즉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살피듯이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주니어 개발자들을 무조건 믿지는 않잖아요. 이제 막 코딩을 배운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그들에게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실 텐데, 그것과 마찬가지죠. 데이트 타임 데모 유닛이 만들어졌습니다. 승인 요청이 나와서 승인했습니다. 자, 데모를 보여주는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데이트 타임 변수가 있네요. 너무 간단한 데모지만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 옵션을 다르게 했다면 승인 요청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유닛을 위한 코드를 완성해줍니다. 날짜 시간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코드 작성 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좀 멍청한 질문을 했어요.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카이는 유닛을 만들고 그 유닛은 제가 요청한 것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LLM이 가장 가능성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두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다는 댓글이 있네요. 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도 맥락이 같습니다. 앨런 튜링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텍스트로 대화를 나누는 인간 관찰자가 장막 너머의 상대방과 5분간 질문하고 나서 그 상대가 컴퓨터 키보드 터미널 창인지 인간인지를 맞추지 못할 확률이 70% 이상인 수준에 이르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계가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될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만약 LLM이 다음에 올 단어를 계속 이어서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는 것과 LLM이 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챌 수 없겠죠. 결과가 똑같다면 인간의 두뇌든 LLM이든 작동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두뇌와 뉴런들이 그런 식으로 작동할지도 모를 일이죠. 자, 보다시피 제 요청을 받고 LLM은 이렇게 파스칼 프로그램 즉 델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콘솔 앱이고 테스트 코드도 만들어줍니다. 예시도 제공합니다. 카이는 또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설명해줍니다. 이 작업을 카이가 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다시피 카이를 사용하고 있는 제 라드 스튜디오는 윈도우즈 PC에서 실행되고 있고 LLM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